전 종로에서 온 정평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제 저랑 평소에 같은 고민과 또 평생 습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모인 자리여서 대화도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이자 저희가 평생에 걸쳐 고민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습관에 대해서 이 용역 챌린지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험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바로 다이어트 때문입니다. 제가 이따 자료를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도비만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사실 다들 귀엽다, 아유 다부지네 이런 소리를 들어서 뚱뚱한 줄을 모르고 자랐는데 제가 이제 고양시에 있는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저를 데려다가 검사를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인데. 그래서 거기 보건소 가면 다 뚱뚱한 아이들만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고양시에서 가장 뚱뚱한 1%의 어린이들을 모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위협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 영양소 선생님이 너 이렇게 건강 관리 안 하고 살 빼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아동학대로 이렇게 뭐 될 수도 있다. 막 겁도 막 주시고. 근데 부모님도 아마 저를 데리고 나오는 게 마음이 좋지는 않으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살이 찐 거는 3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30kg를 막 넘었는데 그 뒤로 매년 10kg씩 쪘어요. 4학년 때 40, 5학년 때 50, 6학년 때 60, 중1 때 70, 중2 때 80, 중3 때 90, 고등학교 넘어갈 때 100kg를 넘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한결같이 100kg 그 언저리를 넘다가 제가 20대 내내 거의 군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105kg로 살게 됩니다. 이게 제 4년 전 사진이에요. 지금 이게 옷이 삐져나온 게 아니고 실제 배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저 머핀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빵 종이 바깥으로 나온 그 약간 이거를 이제 머핀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배 피부에 아프지 않냐 다 그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바지 밖으로 삐져나왔는데 피부가 다치진 않냐. 근데 다행히 막 이제 뭐 안에 네일을 잘 입어서 그러는데 제가 일부러 이게 저라는 걸 보여드리기 시계도 똑같은 거를 가져왔어요. 네, 이 당시에는 이 시계줄이 어떻게 버티고 있나 신기할 정도로 했는데 이제 실제였고 이게 이제 4년 전 여름의 모습입니다. 4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제 처음으로 받는 정기검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근데 정기검진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검진 전까지는 운동이나 이제 검진에 대해서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뭐 운동은 늘 이제 했었지만 운동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나는 맘만 먹으면 뺄 수 있어 이런 아니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5kg, 뭐 10kg 이렇게 단기간에 빼는 거는 워낙 고도비만이었으니까 쉬웠는데 이내 요요가 급격하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5kg였는데 90 초반까지 뺐다가 다시 108kg로 한순간에 찌는 거는 정말 몇 주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4년 전 8월에 검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키가 나오네요. 네. 네, 168, 체중이 105kg, 허리 둘레가 120cm였어요. 이 허리 둘레가 120cm인데 90cm 미만이어야 허리 둘레가 정상인데 30cm를 오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워낙 살찐 건 알고 있었으니까 상관없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간수치인데요. AST, ALT가 있는데 40 이하, 35 이하가 정상이고 41에서 50, 36에서 45를 넘어가면 이제 위험치인데 지금 45가 맥시멈인데 제가 123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간수치의 4배 가까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증도라고 하시면서 저희 검사 결과 나오는데 중증 지방 간에 간실질에 지방이 과다 축적된 상태, 그리고 간 기능 검사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금주 및 과를 피하시고 원인 진단과 치료에 전문의 상담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안 좋은 얘기죠. 이거 이후에 정밀하게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딱 2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간암으로 안 간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간 수치가 높으면 간염이 되고 간염이 간암이 되고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망하는 게 간암이라는 거예요. 아직 간암을 안 간 거 다행이고 제가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술, 담배를 안 하는데도 이 정도면은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이요법에서 굉장히 이렇게 주의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담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님께 참 불효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그 몸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대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애 정말 마지막이자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어요. 이때만큼은. 그 전에 뭐 몇 킬로씩 뺐었지만. 그래서 정말 혹독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나서 똑같은 조건이고 보시면은 이제 키는 똑같죠. 키는 안 컸더라고요. 근데 체중이 30kg가 빠집니다. 제가 이제 105kg였거든요. 이 전 수치가 이게 30kg가 빠지게 되고 체지방 지수도 정상치로 들어가고 허리 둘레가 30cm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벨트가 이제 그 전에 입던 옷들과 벨트는 다 못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간 수치인데요. 이게 간 기능 검사인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을 먹거나 어떤 다른 걸 하지 않고 식이 조절과 운동만으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환경 설정과 정확한 방법 그리고 정확한 정도에 따라서 내가 계속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전에 다이어트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다이어트를 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 한 번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환경 설정과 정확한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 이후에 완공책을 읽고 또 일취월장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정말 맞고 또 이제 완공에서 제시하는 더 과학적이고 또 이제 사실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영역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자체적으로 시작한 날마다 성장합니다인데요. 사실 66 챌린지의 저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표한 바를 습관으로 삼고자 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가 구축을 하고 또 그 구축 안에서 저를 이제 밀어 넣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희 식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그것에 빠져나오려고 할 때 제가 그 전에 썼던 데일리 리포트들을 봤어요.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지금은 유지어트라고 하죠. 저도 지금 방심하면 다시 찌기 때문에 유지어트 하면서 매일 먹은 거를 쓰거든요. 먹은 거, 운동한 거,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는데 사실 살이 찐 기간의 데일리 리포트와 빠져있거나 유지가 잘 됐던 데일리 리포트를 보면은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 저한테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많이 하는데 살이 전혀 빠지지 않아요. 원하는 목표치가 안 나오고 있어 할 때는 저도 하루를 기록해 보라고 합니다. 먹은 것을 기록해 보고 운동한 것을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답은 가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하나같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먹은 걸 자기가 모르거든요. 자기가 운동한 걸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명료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 전하면서 저는 이제 직무에 관련된 것들을 확장을 해갔어요. 그전에는 살만 빼고 건강을 유지하는 쪽에만 이 습관 형성을 뒀는데 그 이후엔 제 직무를 위해서 그 방법론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계속 응원하고 데일리 리포트를 보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데일리 리포트도 하지만 애뉴얼 리포트도 해요. 그래서 그 큰 A3 용지에 그 책상 가까이 붙여놓는 게 그 전년도에 성취한 내용, 올해 성취하고 싶은 내용,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취하고 싶어 할 내용을 넣고 계속 저를 리마인딩을 시킵니다. 그렇게 4년 정도 동일하게 시간을 보낸 결과 제가 업무 관련된 분야에서 자격증과 수료증이 72개더라고요. 바로 최근까지 카운트한 게 72개고 내용들은 사실 이제 교회 사역이나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들. 제가 이제 교회학교에서 아이들과 부모님 세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제가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부분, 잘 안 되고 막히고 있는 부분. 근데 그런 게 다가올 때마다 이제 저희가 말하는 졸구정신이죠. 그 전에 부터 다가온 졸구정신으로 뚫고 나가는 것에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하고 있고 그것을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제가 보거든요. 제가 라이크는 못 누르고 부끄러워하면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 그런 것들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예, 백열전구죠. 지금 이제 형광등하고는 좀 다른 백열전구입니다. 여러분 백열전구가 불이 들어오는 원리를 아세요? 문과로 네. 네. 불이 들어오려면 이 안에 있는 필라멘트가 타기 때문입니다. 필라멘트가 타면서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실까 모르겠어요. 필라멘트는 왜 타는지 아세요? 예, 이 안에 있는 필라멘트가 저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라멘트를 막 꼬아놨거든요. 이 전선을 막 꼬아놔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값 때문에 이 전류가 통과하다가 저항을 뚫고 나가면서 에너지가 여기서 소진이 되면서 타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지속해 나가고자 할 때 분명 앞에 저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저항을 둔 상태로 그냥 되돌아가거나 멈춰 있으면은 이 전구도 그러겠지만 불이 타지 않겠죠.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전구에서 빛을 보는 거는 이 전류가 그 저항을 뚫고 나가서 자기가 목표했던 지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빛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뭔가 습관을 형성하고 해나가고자 할 때 저항이 있겠지만 그 저항을 뚫고 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도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빛과 열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살기 어렵고 각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뚫고 나가는 하나하나의 빛이 된다면 이 세상 각박하고 어렵고 특별히 저희 어린이들한테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를 비추는 따뜻한 온기와 따뜻한 빛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얼굴 마주한 여러분들 얼굴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